법원이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심리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윤 씨 등 8명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힌 후 피고인별로 얼마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경된 공소장엔 특검이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추가로 압수한 증거 등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윤 씨가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이 기존보다 5개월가량 앞당겨 적시됐습니다. 계엄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치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검이 결심 공판 직전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검찰의 최고형 구형과 재판부의 엄중한 선고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됩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심리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재판부가 윤 씨 측에 방어권 침해 주장을 물리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검찰의 최고형 구형과 재판부의 엄중한 선고가 예상됩니다. 오늘입니다.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9시 20분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근현 뉴스토마토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예, 여러분의 귀염둥이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박 변호사. 네. 일단 검찰 특검의 구형이 예상되는데 구형은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네. 없어요. 사형 또는 무기인데 예.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봅니다. 그 네. 이유는 사실은 구형이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자유로운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두 가지 무기 금고까지 있지만 그 사형 무기 중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선고는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2월 초를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정도 통상 또 여유를 주기 때문에 네. 2월 10일 안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선고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변론 종결하면서 재판부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고요. 근데 아마 보도된 거 비슷하게 2월 초쯤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법정에서 이러한 네. 형사 사건 관련해서 심리 막바지에 결심 공판 앞둔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것이 좀 자주 있나요? 없죠. 저는 이례적이다는 표현보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이 공소장 변경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공소장이라는 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시간, 장소, 방법, 객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건데 재판 제기할 때 기소할 때 공소장을 써놓으면 대부분 판결 선고될 때까지 거의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렇게 갔을 때는 무죄가 되거나 공소 사실이 뭐가 안 맞을 때 어쩌면 이게 큰일 났다 싶을 때 공소장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공소장 변경 신청은 통상 검사나 이 특검 이쪽에서 하는 거고요.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 판단을 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통상은 그거를 기각을 하거나 한다면 그 공소장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 내지 그 공소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어쨌든 직권이긴 하지만 공소장을 변경을 직권으로 해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소 사실이 조금 변경된 것도 공소 사실이 동일성이 있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유죄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것들을 좀 비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유 기자. 공소장 변경에 담긴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소장 변경에는 이제 5개월가량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무슨 시점이죠? 그 2024년 원래 한 3월쯤으로 이제
그 모의 시점이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내란 모의 비상계엄.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5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2023년 10월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치밀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음을 좀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노상원 이제 수첩에서 발견됐던 네. 증거들이 이제 변경이 돼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게 특검 수사 통해서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이제 윤씨 혐의를 더 폭넓고 엄중히 단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 네네네. 특검이 이 내란 모의 시점을 당초보다 한 5개월 가량 앞당겼는데 공소장 변경이 주된 그 그렇죠. 적시가 시기의 문제인데, 자, 이걸 예. 지기현 재판부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 자,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앞당겨진 것과 혐의의 유무죄 그리고 선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시기를 만약에 당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을 때는 이게 범죄가 그 부분은 무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비상계엄이 윤석열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그렇죠. 통치행위 또는 비상대권이다. 예. 그런데 이게 시점이 앞당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 앞당겨지면 뭐 사실은 이 증거 관계들도 문제가 되지만 뭐 공범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아마도 이 최초 들어갔을 때는 2024년 3월에 그때 뭐 술 먹으면서 그때부터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전으로 당겨지면서 거기에 합당한 증거들이 아마 제출됐을 것 같고, 뭐 범행이 땡겨지면서 그 공범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3월보다 2024년 3월보다 2023년 10월이 됐을 때 그 범행의 그 증거 능력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유 기자. 유 기자 좀 보충 설명 한번 해보시죠. 2024년 기존에 2024년 3월이었단 말이죠. 계엄 모의 시점이. 근데 지금 앞당겨진 것이 2023년 10월이다. 이렇게 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 씨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 이제 공소 사실 동일성에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이제 나머진 다 인정하고 시기를 더 앞당겼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서부터 준비를 했다. 이거는 완벽하게 계획이 됐고, 뭐 완벽하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이 됐다는 것을 이제 재판부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혐의를 봐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변호인 측은 뭐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측도 이제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그 앞두고 바로 바뀌는 거는 너무 많이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동일성이 깨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권이 침해가 됐다. 이거는 재판을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면서 방어권 침해를 앞세워서 다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기현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 네. 자, 지기현 재판부를 두고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의 심리 과정도 논란이 있었지만 앞서서 윤석열 씨를 석방한 그 과정, 뭐 날과 시간 뭐 이랬죠. 상당히 이례적으로 해서 그렇죠. 예. 이번 그 재판 1심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 또는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선고 또한 법조인에서 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소장 변경 허가에 사실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무죄하기 편한 게 뭐냐면 이 공소장대로라면 유죄가 될 수 없다라고 되는 게 사실 맞는 논리거든요. 아, 이 판결문 보면. 공소장대로. 네네. 근데 이게 공소장 변경까지 해가지고 바꿔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는 곧 뭐냐면 그 바꾼 공소장대로 유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거든요. 네네. 그걸 봤을 때는 이게 무죄가 되거나 공소 기각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공소장 변경 허가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또 허가를 해준 것도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죄가 될 것 같아요. 박 변호사 개인 주관을 예. 떠나서 이제 법조계 의견들을 많이 예, 들으실 지금 거 아닙니까? 예, 법조계의 맞습니다. 중론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변호인 측의 주장 자체가 많은 주장이 이게 사법시장사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좀 논리를 많이 합니다. 또 뭐 사람이 뭐 죽지도 않았고 대권이고 뭐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게 다 깨어진 판례들이거든요. 네네. 예전에 12.12, 그렇죠, 5.18 그렇죠. 네. 그 사건에서 다 끝난 건데 그 옛날 자꾸 얘기를 갖고 와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원이 그걸로 갖고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좀 어렵다고 다들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다면 유무죄 이 부분인데 이게 사람이 뭐 안 죽었으니까 이게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보면 대다수 법조 쪽에서는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15분 뒤입니다. 오늘 9시 20분부터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오후쯤에 구형 소식이 전해지겠죠? 네, 오늘 아무래도 윤석열 씨를 비롯해서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사령부 장관 그리고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8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부가 오늘 이 8명이 그간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최후 진술을 다 폭넓게 네네네. 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8명까지 다 하고 나면 오늘 오후 늦게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형은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예상했듯이 저 역시 사형으로 이제 예상되는데 결론은 1심 판결이죠. 선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두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유근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